자, 오늘은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을 들고 왔어요. 아파트 가격이 11개월 만에 상승으로 전환됐다 라는 내용으로 방송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주택매매 가격 지수는 여전히 하락세입니다. 하지만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 하락세가 많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렇게 꺾이다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죠. 물론 지금도 하락폭이 계속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폭이 좁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연초에 1.31%로 하락폭이 있었는데 이게 5월 달에는 0.58%로 기존 대비 절반 이하로 축소가 되는 모습, 즉 하락폭이 많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긍정적인 시그널은 상위 50개, KB, 국민은행에서 아파트 시세를 선도하는 단지 50개를 선정을 해놨어요. 결국에는 대장 아파트, 대표 아파트들을 선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파트들이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 전환되었다는 이야기죠. 박수 한번 치고 갈게요. 자, 그래프 보게 되면은 2022년부터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다가 대표 단지들도 천천히 하락폭이 완화되다가 처음으로 11개월 만에 상승으로 전환되는 국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르죠? 앞으로 이게 계속 치고 올라갈지 아니면 이렇게 조금 치고 올라가다 다시 떨어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는 하락폭이 많이 둔화됐고 그에 따라서 부동산 심리도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걸 알아보고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기, 인천, 세종이 하락폭이 크게 둔화됐습니다. 네, 경기도가 이렇게 보면은 하락폭이 전달 대비 이만큼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인천 같은 경우도 많이 둔화됐죠. 특히 세종이 전달 대비 더욱더 하락폭이 완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대구와 광주는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하락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락폭이 완화되고 있는 부분, 하락폭이 둔화되고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겠죠. 어디라고요? 경기, 인천, 세종, 저희 굉장히 눈여겨봐야 됩니다. 중소형 평형대들이 하락폭이 굉장히 완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대형 평형 몇 평이죠? 예, 50평 이상 대형 평형들은 하락폭이 더 크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대형 평들은 지난 상승기 때 가장 늦게 가격이 올랐어요. 늦게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도 가장 늦게 떨어지지 않나 좀 떼보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반해 예민하게 반응했던 중소형 평형들 34평에서 19평까지 이르는 작은 평형 아파트들은 하락폭이 둔화되면서 상승으로 넘어갈지 꾸준히 비슷한 시세가 유지될지 그 갈림길에 서 있다 떼보자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세는 회복 중이나 아직까지 하락 전망이 조금 더 우세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락은 계속 조금씩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락폭이 둔화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상승 국면으로 가기 위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이 에너지 응축하는 곡선이다 라고 떼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매수세, 즉 사람들이 주택을 매매하고 싶은 수준이 계속 조금씩 꿈틀하면서 올라가는 모습, 실거주자들이 많이 움직이는 장이고, 이 실거주자들 이후에 가수요, 즉 투자 수요가 붙는 타이밍을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그 수요가 올 때 바로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될 거다 떼보자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도 전국적으로 하락세가 많이 둔화되고 있어요. 하지만 대구나 세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죠? 전세 가격이 17개월 연속 대구는 떨어지고 있고, 세종은 전국에서 가장 큰 18개월 연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지역은 좀 심각한데요.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전세 가격 하락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투자 수요가 많이 현재는 위축되면서 외지인 거래 비중이 낮아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노란색 관할 시도 외, 요게 바로 외지인들, 투자자들이 진입하는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는데, 투자 수요가 21년도에 어떻죠?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고 있었지만 현재는 굉장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다른 부분도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지만 투자 수요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현재는
부동산은 실수요자 위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중에서도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는 미비하게 거래가 되고 대부분 아파트가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의 로망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고, 그것들이 전부 다 부동산은 아파트로 표현이 되고 있다. 떼부자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더불어서 분양 물량이 감소하면서 미분양이 진정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양 물량을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많이 감소했어요. 지자체에서 분양을 더 이상 받아주지 않는 곳도 있고, 건축을 할 때 많은 제재를 주면서 분양 물량을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7만 호대 분양 물량 수준을 3개월째 연속 유지하면서 더 이상 미분양이 늘지 않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동안 밀려있던 분양 물량들이 한 번에 터지면서 미분양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분양의 무덤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던 인천, 대구 같은 경우는 분양 물량이 조금씩 감소하면서 약간이나마 미분양이 잡혀갈 수 있는 기미가 조금씩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많이 미비해요. 지방 전체의 미분양 물량을 합하더라도 대구만큼 미분양이 안 되는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미분양 수치는 계속 꾸준히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은 2개월 연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신규 대출 금리는 7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투자로 눈을 돌릴 수 있게, 실거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해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가 많이 부담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공급 물량이 부족해서 가격 하방을 지지하기 때문에, 이쪽이죠. 가격 하방을 지지하기 때문에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 이동 시 기존에 살던 집을 팔고 새로운 집을 살 때 기존에는 3%대 고정금리로 모기지 대출 30년 동안 상환하는 상품을 가입을 했다면 현재는 6에서 7% 상품으로 갈아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 수요도 굉장히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 주춤하면서 우리나라랑 그래프가 굉장히 비슷하죠. 21년도에 꼭지 찍고 슬슬 내려오다가 주택가격 지수가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안정화되면서 이렇게 V자 반등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들,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많이 푼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현재 KB 상위 50개 선도단지가 상승을 하면서 큰 의미를 주고 있어요. 여태까지 11개월 동안 계속 하락하다가 11개월 만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앞으로 그래프가 쭉 치고 올라갈지 아니면 하락 사이클을 왔다 갔다 완연하게 끌고 갈지 우리는 계속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금리 하락 예상이 많아지면서 대출도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주택자들 아직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현재는 찐 실수요자 시장이고요. 투자자들의 진입은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단계입니다. 하지만 상승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수요가 붙어야 돼요. 가수요, 즉 투자 수요, 집을 실제로 거주하지 않더라도 매입을 하는 수요가 붙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장으로 가기는 굉장히 힘들다. 떼부자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주택자가 움직이기 위해서 정부의 규제가 풀려야 되는데 규제, 법인부터 해서 취등록세 중과 아직 하나도 안 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 약한 충격에도 쉽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죠? 미국과 중국 사이에 꽉 껴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정책과 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과연 어느 장단에 맞춰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는 끝까지 눈여겨보면서 타이밍을 재야 되는 게 투자자들의 운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는 부동산 투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에 해당하는 역전세나 기존의 주택을 많이 구입해 놓으신 분들은 역전세 문제,
그리고 앞으로 주택을 매입할 분들은 시드를 마련하기 위해서 현금 채굴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생각을 하고 회사 열심히 다니시고, 사업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무리하게 벌리진 말고 현금을 최대한 채굴할 수 있는 시기를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개월 만에 상승 분위기가 나온 거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컨텐츠를 만들었고요. 계속 부동산 시장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느 부분에 투자 타이밍을 가져야 될지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구독자분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싶은 채널, 떼부자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